네, 오늘도 제 옆에는 변함없이 이재용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요즘 이재용 씨가 휴가를 네. 주식과 함께 보내고 계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서늘하다면서요. 바다를 안 봐도 좋은 게 예, 예. 파란 물결들이 아, 너무 시원하군요. 예. 일렁이고 있으나 네네네. 이게 곧 붉은 물결로 바뀔 것이라는 희망과 예. 그걸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 파란 물결이랑 붉은 물결이랑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뭐 비슷한 느낌이죠. 어쨌든 시원한 바람이 불고 있다고 그렇습니다. 하는데 네. 어쨌든 뭐 주식이라는 게 오를 때도 네. 있고 떨어질 때 있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보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아주 중장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네. 이재용 씨를 위해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 종목을 또 알려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네. 자, 기업공시연구소 변영희 대표,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8월이 시작됐으니까 두 네. 분께서도 좋은 종목, 또 새로운 종목 그렇죠. 가져나와 주시길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새로 바뀐 스타킹 룰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두 분의 전문가분들께서 한 종목씩 가져옵니다. 네. 그래서 저에게 설명을 해주시겠죠. 그렇죠. 저희가 잘 들어보고 이게 내 종목이다. 이 종목 가겠다라고 하면 저희가 선택을 해서 그렇죠. 저희 포트에 올리는 겁니다. 네. 네. 저희가 매일 눈으로 그 선택을 해가지고요. 그 종목을 가져오신 전문가분과 네. 저나 우리 황현 씨가 각자 한 팀씩 돼가지고요. 한 달 동안 장중 레이스를 펼치게 되죠. 그렇죠. 매의 눈이었으면 좋겠는데 자꾸 동태 눈이 돼서 자, 그게 참 자, 그게 문제가 되고 있긴 하지만 특히 제 눈이 그래요. 예, 아예 아닙니다. 농담이고 어쨌든 그 시초가를 올립니다. 네. 저희가 선택한 종목에 내일 시초가를 올려서 한 달 동안 수익률 대결을 펼쳐보는 그렇죠. 게 스타킹의 게임 룰입니다. 네. 물론 1등을 하면은 스타킹이 되겠지만 1등을 못하면 벌칙을 받습니다. 벌칙을 받죠. 오늘이 그날입니다. 오늘 벌칙 받는 날이에요? 7월 달에 종료가 됐잖아요. 예. 새로 리셋된 날이 오늘 첫날이군요. 그렇죠. 8월 1일부터 이제 새롭게 종목이 추가가 돼서 한 달 동안 스타킹 또 레이스 달려야 되니까 오늘을 마무리해서 7월 31일 아닙니까? 오늘 종지부 찍어야죠. 이제 그렇습니다. 오늘 벌칙 받는 날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순위를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받을지 잘 지켜보세요. 지난 7월 한 달간의 수익률을 공개해 봅니다. 네. 탑6입니다. 6위부터 공개해 볼게요. 6위입니다. 딥노이드가 차지했네요. 정태근 팀장이 막판에 올라왔네요. 정태근 팀장. 정태근 팀장이 얼굴을 어떻게든 올리네요. 어떻게든 하나 밀어 넣겠다는데 이야. 어떻게든 하나가 들어와 있습니다. 진짜 올라왔어요. 그렇습니다. 딥노이드 20.41% 상승률. 네. 자, 6위를 차지했고요. 5위는 서현이화입니다. 네. 21.38%의 수익률 이주은 대표님의 종목 그리고 저의 선택이 있었고요. 네. 자, 4위는 동원금속 27.24%의 수익률 이주은 대표님의 종목 졸탄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네. 이주은 대표가 4위, 5위 두 종목을 밀어넣는 네. 아주 뒷심을 보여줬습니다. 네. 자, 탑3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탑3 3위입니다. 성호하이텍이 차지했네요. 성화이태. 참 중반까지 1위를 계속 차지하다가 네. 약간 중반 이후로 약간 힘이 떨어진 모습을 보이더니 그렇죠. 3위까지 내려왔습니다. 성호하이텍 49.08% 하창원 보험단의 종목이고 네. 졸탄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살펴본 거죠. 그렇습니다. 2위 TCC 스틸이 막판 뒷심을 발휘하면서 49.70%의 수익률. 김건진 부장님의 종목 그리고 저의 선택이 있었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영예 1위는 독보적입니다. 스타킹 이번 달 와. 7월 스타킹은요 ISC입니다. 야, 수익률이 수익률이 세 자리로 간 것도 처음이고 127.94%입니다. 저번 주까지 117인가 그랬잖아요. 그렇죠. 막판에 또 힘을 내면서 또 힘을 낸 거야. 더 올라가면서 마침표를 찍어줬습니다. 제가 스타킹을 모르겠습니다.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이 수익률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게 통틀어서 한 6개월, 한 5개월 보는 거면 상관없는데 그렇죠. 한 달간 스타킹이거든요. 한 달간. 딱 7월 한 한 달간 달. 겁니다. 7월 한 달간의 수익률을 본 건데 무려 127.94%가 왔어요. 저도 보면서 좀 놀랐고 진짜? 야, 주식이라는 거 정말 모르겠구나. 이게 이렇게까지 간다고라고 저도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게 또 스타킹의 또 묘미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또 나와주신 또 새롭게 네. 7월부터 합류해주신 변영인 대표님의 네. 종목이란 말이죠. 제가 잠시 후에 자세히 좀 리뷰 좀 해보면서 네. 어떻게 이런 종목을 또 선택을 하셨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이거 맞추기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운 거죠. 이거 운도 따라야 되고요. 사실 실력도 물론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렇죠. 또 기업 공시를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분석을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거고. 또 이런 접근 방법을 전 또 처음 보긴 했어요. 어떻게 접근하는지 또 물어봐야겠다. 그렇죠. 공시를 분석해서 이게 맞는 공시인지 호재 공시인지 아닌 공시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들어오셨거든요. 네. 대단하다고 봅니다. 정말 대단해요. 그래서 네? 이번 달 그래서? 스타킹 역시 또 5개월 연속 제가 차지했습니다. 자, 5개월 연속. 그래서 제가 지난달부터 무조건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벌칙이 좀 5개월 세져야 연속. 된다. 벌칙이 세져야 된다. 준비하시나요? 예. 자, 벌칙이 좀 세져야 된다. 여러분, 예. 잘 지켜보세요. 예,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없다. 벌칙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이건 그냥 뭐야, 이거? 그냥 벌칙이 갈 수는 없다.
그냥 끝나서는 안 된다. 벌칙이 여러분들 눈을 말씀드렸어요. 벌칙이 그냥 끝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생방송 중에 제가 이렇게 아주 예예 이쁘게 약간 이렇게 아우 야 이거 너무 진하다 이거. 예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모습으로 생방송 진행해 주세요 이제 혹시 저 하나만 갈게요. 하나. 일자로서 하나. 일자로서 갑시다. 일자로서. 자, 일자로 더. 네. 잘 나왔어요. 야, 이게 아이고. 스타킹입니다. 예. 이래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그렇죠. 1등 못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 이번 달까지만 해야겠다. 제가 열심히 해서 화요일을 다음 달에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달 스타킹 제가 차지를 했다는 거 말씀드리겠고. 자,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8월이잖아요. 네. 8월의 종목을 알아봐야겠죠. 그 전에 오늘 하루 주식 시장이 어땠는지 네. 이 날씨에 대해서, 종목 날씨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봐야 하겠습니다.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날씨 여신, 오늘 증시의 좀 날씨는 어땠습니까? 알려주라. 안녕하세요. 스타킹의 날씨를 알려드리는 종목 기상캐스터 수지입니다. 7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자 이번 주 첫 거래일인 오늘 눈에 띈 업종 날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철강주는 구름이 다소 끼어 있었고요. 기술주는 맑은 하늘을 보였습니다. 먼저 철강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발 훈풍이 불어들면서 주가 기온이 오르고 있는 철강주인데요. 철강주는 중국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규제 완화 등 부양책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하지만 중국 철강 시장은 또 선물 가격이 3주 연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수입처가 다변화되면서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는데요. 또한 후판 가격은 중국산과 일본산 가격이 낮아지면서 하반기에는 하향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 동국제강은 분할 후 첫 실적 발표에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철강주의 열기를 더해줬습니다. 이번에는 기술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나스닥이 2%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요. 월요일장 국내 증시에서도 기술주는 맑았습니다. 네이버가 올해 2분기 최대 실적 달성 전망이 나왔는데요. 올 하반기에는 하이퍼클로버 X까지 공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오늘 기술주의 맑은 날씨를 더해줬습니다. 또한 LG도 지난 19일에는 초거대 AI를 공개했고 하반기에는 카카오의 GPT 공개와 함께 또 통신사들 역시 AI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오늘 눈에 띈 업종 날씨 살펴봤습니다. 오늘 7월의 스타킹이 또 공개가 됐는데요. 바로 리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뷰보다도 이재영 씨 얼굴 리뷰 좀 할게. 어떠세요? 오랜만에 분장하셨는데. 분장을 예. 진짜 예. 몇 년 만에 한 것 같아요. 저 콧물 너무 많이 치는데 내가. 여러분, 이런 좋아요, 분장을 좋아요. 안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요. 벌칙을 안 당하기 위해서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공부해서 좋은 종목을 제가 담아야겠다. 아니, 오히려 멋있는데 약간 뭐랄까 좀 전쟁터에서 만난 사람 같기도 하고 약간 느낌이. 약간 그 모이칸 같은 느낌인데요? 약간 그런 느낌도 좀. 죄송합니다. 이래서 1등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열심히 할 거예요. 자, 지난 네. 7월 스타킹 리뷰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SC가 변영희 대표님 이렇게까지 갈 줄 아셨습니까, 솔직히? 저 솔직히 진짜 솔직히. 솔직히 조금 네. 운은 좀 있었다. 아, 왜냐면 수급은 사실 네. 뭐 당일 추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방송 준비를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네. 주가 흐름이 안 좋았거든요. 그렇죠. 마이너스 맞아요. 17%대까지 갔었는데 네. 그때 첫 방송에서도 좀 말씀드렸다시피 이 하락의 원인을 좀 제대로 좀 분석을 해보자. 오. 단순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서 지분 가치의 어떤 희석 우려감들이 이 투자 심리를 자극해서 주가가 무너진 거예요. 네. 사실상 이게 왜 악재일까? 근데 삼자배적 유상증자였다는 것이죠. 바로 신주가 유통되는 것이 아니라 1년간 보호예수 절차를 거치게 되고 납입자가 일반 다른 주요 주주가 아닌 최대 주주가 납입하는 요건. 오히려 회사에 자금이 들어오고 회사의 외형이 확장될 수 있는 기회인데 이게 왜 악재일까? 그래서 과감하게 매수 추천을 좀 드렸었는데 네. 수급 여건에서 그리고 이제 반도체 섹터 어떤 기대감들도 같이 좀 이 수반이 좀 되면서 좋은 결과를 좀 만든 것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웃기시면 웃어도 됩니다. 너무 웃음을 참고 계셔가지고. 저는 정면을 보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계속 웃음이 나오시는데 참고 계시는 게 보여가지고. 혹시 저는 네. 궁금한 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ISC 혹시 주식을 매수하신 분 있으십니까? 전 너무 궁금하거든요. 있습니다. 있으십니까? 네네. 저는 그래서 꼭 한번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분께도 네. 선물까지 좀 드려보려고. 그럼 괜찮네요. 예, 왜냐면 이렇게 큰 수익률이 났을 때는 좀 많은 분들에게 좀 이런 행운
행운이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그렇죠. 생각도 좀 들거든요. 예, 왜냐면 저도 이제 스타킹 하면서 세 자리 때 수익률이 난 게 또 처음이다 보니까 진짜 처음이죠. 역사적인 한 달이었던 것 같다.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보통 이게 방송이 끝나면 괜찮은 거 다 사는데 이거 못 샀어요. 그러니까요. 나 진짜. 그러니까 이거는 그날에 굉장히 많이 좀 떨어졌었는데 네. 그날 수급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그쵸. 여기 나오신 분들이 다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맞아요.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이 반등이 가능할까라고 했는데 그걸 이겨내고 뭐 며칠 연속 상한가를 가는 뭐 이런 모습까지 보여줬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네. 그 상승 흐름이 꺾이지 않고 계속 정고점을 뚫어가는 모습을 좀 봤었던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어쨌든 너무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변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타킹 축하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스타킹.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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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유창희 대표님. 이사님 네. 예. 죄송합니다. 예. 이거 내가 선방했어야 되는데. 선방했을 때 아. 많이 내가 좀 믿고 있었는데. 아, 죄송할 건 없어요. 죄송할 거 없죠. 예. 예. 죄송할 건 없지만 워낙 또 같이 하시는 분께서 높은 수익률이 나오는 바람에 예. 8월 한 달 또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마지막 날이긴 네. 하지만 오늘부터 편입이 되거든요. 네. 네. 이번 달 좀 좋은 종목 좀 많이 좀 이번 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목을 잘 가져오려고 노력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지난달은 제가 계속 뭔가 엇박자 가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날이 있더라고요. 네. 이번 달에 뭐 심기혈전을 위해서 약간 머리 파마를 하신 거예요? 했습니다. 잘 말아줬어요. 예, 잘 말렸네. 와이프한테 그냥 쥐어 뜯기고 왔어요. 정신 차려라. 그냥 창피해서 돌아다닐 수가 없다, 지금. 그래서 웨이브가 자연스럽게 들어갔네 이렇게. 예, 역시 저희의 목표가 이루어졌습니다. 역시 우리가 노렸던 거거든요. 예. 계획대로 되고 있어. 그렇습니다.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다. 네. 이지영 씨 역시 계획대로 되고 있고요. 자, 그럼 이제 8월 달에 새로운 종목 첫 주입니다. 자, 이제 첫 주가 중요합니다. 첫 주에 그렇죠. 또 어떻게 형성을 네. 하는지에 따라서 좀 앞으로 모습이 좀 보이다 보니까 제일 중요하죠. 이 기세를 이어가서 첫 주에 어떤 종목이 나올지 한번 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날씨 여신 오늘 종목 이제 알아보죠. 네, 8월의 첫 종목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변영인 대표님 오늘 인공지능 관련주인 알체라를 가져와 주셨습니다. 알체라는 오늘 또 상한가를 터치를 하기도 했는데요. 유창희 대표님도 8월에는 힘을 내야겠죠. SP 시스템즈 가져와 주셨습니다. SP 시스템즈는 오늘 4.3% 강세를 보이면서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요. 먼저 7월의 스타킹이신 변영인 대표님의 알체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차 전지의 다음은 소프트웨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언어뿐만 아니라 의료와 교육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인공지능 기반의 영상인식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알체라는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 결제 시스템이나 모바일 뱅킹, 신분증 확인에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 급등한 네이버의 자회사인 스노우가 알체라의 최대 주주로 자리매김하고 있어서 하이퍼클로바 관련주로도 꼽히고 있습니다. 오늘 네이버의 훈풍으로 상한가까지 터치한 알체라는 지금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또 7월의 스타킹이신 변영인 대표님 바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뭐 알체라 오늘 네. 상한가를 좀 갔습니다. 와 상한가 가지고 네, 잠깐 한 걸 가져오신 거예요 지금? 그거 한번 여쭤볼게요. 미리 좀 종목을 선정해 놓으셨어요? 아니면 오늘 이거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상한가 간 거예요? 저는 이제 월요일 방송이다 보니까 일요일 날 저녁에 좀 분석을 좀 많이 맞춰 놓거든요. 미리 다 준비해서. 지난주에도 사실 준비했던 게 포스코 인터내셔널. 근데 이제 또 급등을 해가지고 그렇죠. 다른 종목을 또 제시를 했는데 그 이후에 또 포스코 인터내셔널 흐름이 좀 좋아서 좀 아쉬웠는데 이번에 알체라 오늘 뭐 상한가 좀 안착하고 나서 사실 부담감이 좀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단기 모멘텀 관점 오래간 좀 쉬었던 종목 그리고 AI의 대장주가 오늘로서 좀 바뀌지 않겠는가. 자 그런 관점에서 오히려 상승 여력 관점에서 알체라를 한번 주목해보자라고 해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네네. 먼저 좀 세 가지 기술에 대해서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되는데 첫 번째 인공지능 안면 인식이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건 얼굴 인식입니다. 네. 얼굴을 인식해서 생체 인식 그리고 이 신분증을 좀 대체할 수 있는 신분증을 좀 대체할 수 있는 솔루션 또는 모바일 뱅킹, 뭐 결제 시스템 여기도 좀 접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바로 그렇죠. 안면 인식 AI 부분이고요. 이상 감지 AI는 산불이라든가 자연 재해를 미리 지속적으로 좀 관찰하면서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빅데이터 학습 AI는 스스로 학습하고 스스로 깨우치는 딥러닝 방식을 지속적으로 좀 고도화하는 이 세 가지 기술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알체라입니다. 그래요? 지금 네이버의 어떤 손자 회사죠. 네이버의 이 자회사인
이 스노우가 최대 주주로 있는 회사가 바로 알체라인데 네이버의 이 하이퍼 클로버 X의 어떤 출시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된다면 이에 따른 어떤 수혜 기대감 그리고 향후 상용화 관점에서도 사업 수혜 기대감이 좀 예상된다라고 해서 선정을 해봤습니다. 결국 하이브 클로버 X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단순하게 이게 기대감이냐, 네네. 뭐 AI의 어떤 출시 기대감이 이게 돈을 버는 실적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가? 자, 이 관점에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어떠세요? 지금 AI 기술 자체는 사실 돈을 벌 수 있는 게 없어요. 뭐 알체라의 돈을 경우에도 써야죠. 지금 어떻게 보면 딥러닝 돌리면 돈을 더 써야 돼요. 그렇죠. 예. 지금 뭐 1분기 매출액이 18억 8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얼마 안 됐네요. 영업 손실은 50억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많은 투자비가 들어갈 수 없는 못 들어갈 수밖에 없는 뽑아냈다. 상황인데 왜 주목을 해야 되냐? 하반기를 기점으로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인천공항의 안면인식 AI 관련 기술 수주가 이어지고 있고요. 아, 그 알체라도 연관성이 있습니까? 그렇죠. 오. 그리고 지금 B2B 시스템인데 지금 이 하이퍼클로버 X가 사실 10월부터 이 기업과 기업 간의 어떤 거래분 B2B 시스템의 어떤 상용화, 사업화 관점에서 오히려 데이터 사업 부분의 이 매출 포지션 52%를 보유하고 있는 알체라가 네이버 사업 수의 관점에서도 오히려 일감이 하반기는 아니더라도 내년 상반기부터는 관련한 매출이 좀 발생할 수 있다. 네네. 자, 이 점을 저는 주목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때 일단 하이퍼 클로버 X에 대한 그 관련주들이 오늘 전체적으로 다 상승했고 네이버도 오늘 7% 넘게 상승을 했어요. 그렇죠. 엄청난 네. 상승이죠. 그렇죠. 네이버도 네. 이렇게 오랜만에 큰 상승 보였는데 과연 한국형 챗 GPT가 어떻게 나올지도 좀 기대감이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 아까 말씀하셨다면 공항에서 이제 안면 인식을 그렇죠. 통해서 패스를 해준대요. 그냥 자연스럽게 여권 이렇게 하고 있나 그랬잖아요. 그냥 없이도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니까 자동 입출입으로만 해도 아유 이것도 대단하다라고 했었는데 그냥 얼굴 띡 디밀고 통과입니다 하고 그냥 나가서 이제 비행기 타고 가면 되는 세계. 그럼 보안 기술도 엄청 좋겠네요, 이거는. 그렇죠. 이제 나중에. 그런 거를 알체라가 많이 영향을 좀 끼친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네. 오늘 좀 많이 올랐어요. 오늘 많이 올랐죠. 오늘 맞아, 상한가 맞아, 상한가. 갔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거는 좀 괜찮습니까? 좀 불안하긴 한데요. 그런 일단 점은. 수급 측면에서는 좀 조정이 좀 있겠지만 8월 24일 출시 기대감은 아직 유효하다. 그리고 AI 관련주의 어떤 상승폭에 대비해서 알체라가 좀 상대적으로 좀 많이 오른 게 없습니다. 다른 뭐 세바스 AI라든가 뭐 코난 테크놀로지 그런 회사들보다는 상대적인 어떤 상승률이 좀 제한적이었던 부분들.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쉬었다 가더라도 추가적인 상승, 내일도 좀 강한 흐름은 좀 예상을 해보는데 내일도 강할 것 같다. 예, 제 생각에는 단기 신고가까지는 아니더라도 2만 원 이상은 좀 충분히 좀 안착할 수 있지 그래요? 않겠는가. 단기간에 네. 안착할 수 있는 시그널이 좀 아닐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좀 전망을 좀 해보고. 아니면 좀 위쪽에서 이렇게 좀 다지다가 가지 않을까요? 약간 횡보하다가 아니면 그냥 바로 내일부터 좀 그 상승세가 좀 이어질 것 같습니까? 2차 전지 어떤 쏠림, 뭐 반도체 섹터의 어떤 쏠림 현상이 좀 심화됐던 지난주에 어떤 대비했을 때는 조금 더 조정을 받고 가지 않겠는가. 좀 단기 상승을 좀 했으니까 그런 우려감 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종목 쏠림이 이번 주를 계기로 해서는 조금 많이 완화됐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차익 실현 매물이 다시금 2차 전지나 반도체에 좀 집중되기보다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았던 개별 섹터의 자금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상당히 좀 많이 나왔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8월 한 달간은 AI가 뭔가 좀 주도하지 주도할 것 않겠는가. 같다. 주도주로서 좀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좋네요. 조심스럽게 전망해보고 그럼 있습니다. 알체는 8월은 AI다. 네. 일단은 왜냐면 이제 네이버 클로버 X가 어떻게 나올지도 기대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다. 예, 그렇습니다. 까지 지금 다 생각을 전고점 해봐야겠습니다. 돌파한 건가요? 전고점까지 돌파는 아니고 아직 전혀 아니고? 지금 조정받은 이 단기 고점이 2월 28일 17,940원대였는데 저는 최근 2년간 최단 고점에서 지금 34,860원. 2021년도 고가 기준이에요. 네. 지금 단기 고점에서 어우, 17,000원 구간이었지만 지금 올랐네요. 저는 한 단기 시그널 한 22,000원대까지는 좀 무난하게 무난할 것 같다. 도달하지 않을까라고 좀 전망해 봤습니다. 전망하죠. 저때 상장할 때 엄청 와, 진짜 엄청나네요, 저때. 엄청 비싸게 했네요. 가격대를 보니까 알겠습니다. 자, 유창희 대표님. 이 종목 어떻게 보세요? 이제 네. 8월은 AI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좀 평가 좀 내려볼까요? 자, OX. 갈 것 같습니까? 안 갈 것 같습니까? 하나, 둘, 셋. 야, 정혜 대표님. 스타킹 인정합니까? 이제 스타킹 인정합니까? 뭐 오늘 원래 제가 세 개를 고민했어요. 네. 하나는 이제 AI, AI. 그리고 하나는 이제 로봇, 로봇. 그리고 하나는 이제 바이오. 세 개 중에서 먼저 AI를 가져오셔서 제가 로봇으로
대항마를 쓴 거거든요. SB. 그래서 AI는 일단은 뭐 8월 24일까지 이벤트가 좀 있기 때문에 네. 뭐 당장 못 간다고 하더라도 좀 이번 달에 잘 좀 매매를 해보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일단은 동그라미.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번 달은 AI 섹터를 좀 잘 지켜보셔야 되는 한 달이다. 뭐 이렇게 8월 딱 초입에서, 그러니까 오늘 7월 마지막 날이잖아요. 내일 넘어가는 게 8월 1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날짜가 더 가까워지는 날이다 보니까 AI 섹터 좀 유심해서 좀 봐야 되는 한 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까지도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네. 자, 마지막으로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목표가 22,000원, 손절가 9,2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어이구, 목표가 22,000원입니까? 네. 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이제 준비되셨죠? 전 준비가 돼 있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무조건 살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패스! 내가 했어. 제가 솔직히 저도 이거 하고 싶었어요. 하고 싶었죠? 양보한 겁니다. 네. 예, 왜 그런지 네. 아세요? 네. 콩을 그만 그렸으면 좋겠어요. 이제. 예, 마음이 아프네요. 그래서 양보해드렸어요. 예. 아무튼 네. 제가 이걸 한 거는 그냥 우리나라 또 소프트 파워 아닙니까? 네. 느낌 좋아요. 저는 AI 공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지켜보시죠. 그래요? 저는 스타킹이 될 겁니다. 네. 얘 공부를 뭘 많이 하고 있다고 얘기 안 하고 많이 하고 있어요 하고 그냥 바로 끝내는군요, 대화를.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어볼까 봐. 예, 뭐 뒤에 뭘 이런 쪽으로 공부하고 있어요가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냥 공부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날씨 여신 다음 종목 뭡니까? 네, 이번에는 유창희 대표님의 SP 시스템즈입니다. SP 시스템즈, 이제는 2차 전지와 건설, 조선, 식품 등 사업 다각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중에 주력 사업은 로봇 자동화 시스템인데요. 로봇 산업은 눈에 띄게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필두로 대기업들이 로봇 산업에 통 크게 투자를 하고 있고요. 2차 전지에 쏠렸던 수급도 이제는 로봇으로 다시 옮겨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할까요? 유창희 대표님께 SP 시스템즈의 투자 전략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아까 말씀드린 AI하고 로봇 관심이 좀 많아요. AI는 어떻게 보면은 화이트 컬러 네. 관련된 산업이고 로봇은 블루 컬러 산업이죠. 저는 근데 우리나라는 블루 컬러 산업에 이 로봇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솔직히 뭐 네이버 하이퍼클로바 그렇게 크게 기대하고 있지 않고요. 기대하지 않아요. 오, 역시. 나 남자. 그래서 이제 네. 로봇은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반영되면서 먼저 움직이 나왔는데 일단 네.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스마트 팩토리는 어쨌든 IRA 관련해서 이제 공급망 재편성이 이루어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국내, 미국에다가 혹은 유럽에다가 공장을 지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인건비 때문에 이게 수지 타산이 안 맞아요. 그러면 결국은 로봇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좀 주목해야 되는데 네. SP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리니어 모듈이라 가지고 약간 이제 다른 기업보다는 조금 한 단계 아래긴 한데 수평, 그러니까 좌우 이동을 하면서 생산을 하는 부분들에 관련된 로봇을 좀 가지고 있고요. 또 네. 겐트리 로봇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이제 포장이라든지 뭐 이동, 뭐 적재,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서 좀 최적화된 제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동 로봇, 우리가 뭐 쉽게 말하면 커피 타주거나 튀김, 치킨 네, 튀기거나. 뭐 하거나 그쵸. 그런 관련된 로봇도 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야, 봤을 때 로봇 관련해서 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고 또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 그 배터리 케이스 관련해서 조금 이 회사가 좀 매출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저는 솔직히 그 SP 시스템을 좀 관심 있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회사의 그 자회사 MI 큐브 솔루션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MI 큐브 솔루션. 네, 이게 자회사인데 이게 이제 이번 주 금요일에 상장을 합니다. 네, 상장해요? 이번 주 금요일에 상장을 하는데 사실은 네. 네. 지금 해요라고 한 거예요? 사요라고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MI 큐브 없네요. 솔루션을 추천하고 싶은데 오늘 월요일이다 보니까 목요일이었으면 제가 그 종목 추천할 텐데 오늘 월요일이라서 이제 SP 시스템스를 추천하게 됐는데 근데 지금 사실 공무주들이 성적이 좋지는 않아요. 지금 분위기는. 최근에? 종목 최근에 좋지 않아요. 않는데 네. 지금 400%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맞다. 오르는 게 400까지 되죠. 근데 꼭 이제 그걸 바뀌었죠, 때문에 하는 게 예. 아니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난주에 이 회사가 한번 급락이 나왔어요. 지난주 수요일에. 수요일하고 SP 시스템즈가? 네, 시스템즈가 급락이 나왔는데 이때 왜 급락이 나왔냐면 시장도 안 좋았었던 것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자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유상증자를 한다 그러면서 한 150억 정도의 자금을 유상증자를 단행했거든요. 이게 이제 악진지
호재인 악재라고 해석하면서 주가가 하락했어요. 왜 그러냐면 SP 시스템스 입장에서는 네. 자회사가 상장을 해가지고 자금이 들어오는 게 140억 정도예요. 네네. 근데 그걸 다시 그 회사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회사는 기분이 좋겠죠. 상장하는 회사는. 왜냐면은 그걸로 대출금을 상환하든가 하는 거니까. 아 근데 그 떼준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떼준 회사 맞죠, 입장에서는 근데 주주 입장에서는 네. SP 시스템스를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기분이 나쁘겠죠. 그렇죠, 기분 나쁘죠. 아니 회사를 상장을 해서 140억이 돈이 들어왔는데 이거 다시 네. 그쪽에 넣어놔? 그럼 이쪽 회사 주주 입장에서 기분이 나쁘니까 그렇죠. 지난주 수요일에 18% 장중에 하락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엔 이건 악재는 아니라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결국엔 그 자회사가 적자가 나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결국엔 모 회사가 뒤집어 쓰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약간 거기에 대한 아쉬운 감이 있지만 그것을 다시 주가는 회복을 했다라는 거 본다라면 결국에는 상장에 대한 어떤 이슈가 잘 움직임이 나온다라면 SP 시스템스는 다시 한번 지난주에 그 고점을 돌파시킬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회사 상장 이벤트하고 또 지금 로봇주들 오늘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5% 이상 올라가고 오, 많이 올랐네요. 관련된 로봇주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로봇주들에 대한 어떤 8월 증시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가져가 본다라면 이벤트 제가 지난주에도 YG 엔터테인먼트 이벤트가 좀 있다고 했는데 그 다음날 9% 올라왔어요. 많이 올랐어요. 네, 맞아요. 물론 아직 블랙핑크 이슈가 끝난 거 아니라 생각하고 있는데 네. 어쨌든 주식은 본연의 가치도 중요하지만 이벤트도 중요한 겁니다. 맞아요. 방금 앞에서 말씀하신 알체라도 네이버 아니었으면 쳐다도 보면 안 되는 기업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그 네이버 이벤트가 있으니까 쳐다보기 쳐다보는 거지. 네이버 이벤트가 아니면 안 본다라는 거죠. 네이버 아니어서 안 봤어요. 마찬가지입니다. SP 시스템스도 자회사 상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네. 부분들을 저는 바라보고 일단 로봇주 중에서는 좀 나쁘지 않다 생각을 해서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는 저렇게 약간 센 단어들이 좋아요. 저도 좋아요. 저렇게 뭔가 후벼파잖아요. 유창근 약간. 대표님 말하면 시원해 그냥. 네, 뭔가. 시원시원하죠. 시원하게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로봇 관련주들도 좀 지켜봐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알았고, 우리 변 대표님, 네. 변혜경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또 OX로 좀 결정해 주시고 네. 또 공시 전문가시니까 유상증자에 대해서도 한번 좀 한 말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주식 갑니까 안 갑니까? 하나, 자, OX. 둘, 셋. 좀 자, 고민을 좀 해봤는데 과감하게! 일단 X. X요. X라고 맞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사실 저는 SP 시스템스 회사 저도 관심 종목에 좀 담아두고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네네. 네. 말씀하신 대로 참 좋은 회사입니다. 좋은 네. 내용들 갖고 있고 네. 두산 로보틱스 관련주죠.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 관련주로도 지금 분류가 좀 되어 있는데 일단 뭐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은 올해 이제 10월 예정이 좀 되어 있는 만큼 아직 단기 모멘텀 부각은 좀 아직 시점은 좀 맞지 않다. 물론 자회사 상장 이슈로 단기 모멘텀 생성 가능성은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 자회사였던 이 상장 이슈보다는 두산 로보틱스 상장과 함께 오히려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다. 1차적으로 자회사 상장 기대감은 좀 반영될 수 있지만 여기서 더 극대화될 수 있는 부분은 10월 예정인 두산 로보틱스의 어떤 상장 예. 이슈. 이 부분이 좀 더 저는 주목되고 있다라고 그렇군요. 좀 판단해봤고요. 일단 유상증자 결정 부분에서 종속회사의 어떤 유증 부분은 사실 이 부분은 좀 악재는 아니다. 악재는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시장에 반등했겠죠. 영향을 예. 미칠 사항은 아니다. 이 점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말씀해 주시죠. 네, 그 저는 만약에 이 고점대 지난주에 형성됐던 18,000 고점이 돌파가 되면 한 25,000원까지 충분히 25,000원. 강한 상승 나올 수 있다 보고 있고 네. 손절가는 그렇게 깊지 않습니다. 14,000원 정도 잡고 있는데 14,000원이 어쨌든 지난주 악재가 나왔을 때 흔들림이 나왔을 때 그러네요. 그 지지선이었기 때문에 14,000원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충분히 분할 매수해서 한번 대응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선택의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준비됐죠? 준비됐습니다.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제가 삽니다. 역시 사는군요. 네, 로봇 관련주, AI 관련주 오늘 두 종목 다 정말 제가 좀 관심 있게 지켜보는 두 종목인데 네. 두 종목이 오늘 다 나왔습니다. 네이버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렇죠. 안 그래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로봇 관련해서도 로봇에 재건이 붙는 거는 전 처음 봤어요. 로봇 제거하는 거예요? 네. 로봇에 재건 관련주가 붙는 이슈는 전 또 처음 봐가지고 이게 또 어떤 또 시너지가 나올지는 한번 좀 이번 한 달 지켜보면서 이야기 계속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좋은 종목 가져가신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고, 자,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지으세요. 전 내일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는 잠시 후에 황스타그램에서 찾아뵙겠습니다.